2019년 8월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했습니다. 그린란드를 사고 싶다.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백악관 보좌관들에게 지시했습니다. 그린란드 매입 방안을 검토하라. 덴마크 총리가 거절했습니다. 그린란드는 팔 물건이 아니다. 터무니없는 제안이다. 트럼프는 화를 냈습니다. 덴마크 방문을 취소했습니다. 외교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2025년 1월 트럼프가 다시 당선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말했습니다. 그린란드를 미국 영토로 만들겠다. 필요하다면 어떤 수단도 쓸 것이다. 세계가 다시 놀랐습니다. 왜일까요? 그린란드가 뭐길래? 인구 5만 7천 명입니다. 서울 강남구 인구의 10분의 1입니다. GDP는 33억 러입니다. 한국의 0.2%입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작은 시골 마을 수준입니다. 주요 산업은 어업입니다. 그것도 덴마크 보조금으로 겨우 유지됩니다. 이런 나라를 세계 최강 대국이 사려고 합니다. 러시아도 관심을 보입니다. 중국도 투자하려 합니다. 이유도 긴장합니다. 왜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린란드에는 엄청난 것들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해토류가 있습니다. 석유가 있습니다. 천연가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구 온난화로 북극 빙하가 녹으면서 새로운 항로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그린란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트럼프가 사려고 했던 그 섬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인구 5만의 작은 경제가 왜 강대국들을 움직이는지 말입니다. 그린란드는 이상한 나라입니다. 정확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덴마크 왕국의 일부입니다. 독립국도 아니고 완전한 덴마크 영토도 아닙니다. 애매합니다. 복잡합니다. 덴마크 왕국은 세 지역으로 구성됩니다. 덴마크 본토, 페로 제도, 그리고 그린란드입니다. 영국과 비슷합니다. 그린란드는 자체 정부가 있습니다. 총리가 있습니다. 의회가 있습니다. 자치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독립국은 아닙니다. 외교는 덴마크가 담당합니다. 국방도 덴마크가 담당합니다. 돈도 덴마크에서 받습니다. 그린란드 사람들은 투표권이 둘입니다. 그린란드 의회와 덴마크 의회 모두에 투표합니다. 자, 복잡한 정치 이야기는 이쯤 하고 경제를 봅시다. 숫자를 봅시다. 충격적입니다. 인구 5만 7천 명입니다. 서울 강남구가 56만 명입니다. 10분의 1도 안 됩니다. GDP는 33달러입니다. 2021년 기준입니다. IMF도 통계를 안 냅니다. 너무 작아서입니다. 미국의 9천분의 1입니다. 가장 큰 도시가 누크입니다. 수도입니다. 인구 19,000명입니다. 한국 읍 수준입니다. 두 번째 도시는 시시미우트입니다. 인구 5,500명입니다. 면 수준입니다. 전국에 도로가 거의 없습니다. 도시 간 도로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빙하 때문입니다. 건설이 불가능합니다. 도시 간 이동은 배나 비행기뿐입니다. 산업이 뭘까요? 가장 큰 산업은 정부입니다. 공무원입니다. 전체 노동 인구의 절반이 공무원입니다. 50%입니다. 놀라운 수치입니다. 한국은 7%입니다. 미국은 15%입니다. 그린란드는 50%입니다. 왜일까요? 일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민간 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정부가 고용해야 합니다. 사실상 숨겨진 복지입니다. 두 번째 산업은 어업입니다. 새우를 잡습니다. 대구를 잡습니다. 수출합니다. 주로 덴마크로 갑니다. 일본으로도 갑니다. 그린란드 수출의 90%가 수산물입니다. 전형적인 1차 산업 경제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수익성이 낮습니다. 어선 운영비가 비쌉니다. 연료가 비쌉니다. 그래서 적자입니다. 어떻게 유지될까요? 덴마크가 보조금을 줍니다. 슈퍼마켓도 보조금을 받습니다. 그린란드에는 큰 슈퍼마켓 체인이 있습니다. 덴마크 회사가 운영합니다. 적자입니다. 물류비가 너무 비쌉니다. 모든 물건을 배로 실어와야 합니다. 가격이 비쌉니다. 우유 한 통이 1만입니다. 빵 한 개가 8,000원입니다. 주민들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덴마크 정부가 보조금을 줍니다. 슈퍼마켓에 직접 지원합니다. 물가를 낮춥니다. 항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어 그린란드가 있습니다. 국영 항공사입니다. 덴마크와 그린란드를 연결합니다. 그린란드 도시들을 연결합니다. 적자입니다. 당연합니다. 승객이 적습니다. 운영비는 높습니다. 하지만 운영합니다. 덴마크 정부가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노선은 주 1회만 운항합니다. 승객이 10명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경제성이 전혀 없습니다. 완전한 공공 서비스입니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없이 생존할 수 없습니다. 매년 얼마를 받을까요? 약 6억 달러입니다. 한화로 약 8천억 원입니다. GDP의 20%입니다. 5분의 1입니다. 엄청난 의존도입니다. 1인당으로 계산하면 더 놀랍습니다. 주민 한 명당
매년 1만 달러를 받습니다. 1,300만 원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받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받습니다. 덴마크 국민 세금입니다. 덴마크는 왜 이렇게 할까요? 자선 사업일까요? 아닙니다. 의무입니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왕국의 일부입니다. 정부는 모든 지역을 책임져야 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이 세금을 많이 냅니다. 지방에 지원합니다. 정상적인 재정 운영입니다. 하지만 그린란드는 다릅니다. 같은 대륙도 아닙니다. 5,000km 떨어져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문화입니다. 언어도 다릅니다. 그린란드는 독립을 원합니다. 여론조사에서 과반이 독립 찬성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덴마크 보조금 없이는 경제가 붕괴합니다. 딜레마입니다. 독립하고 싶지만 할 수 없습니다. 인구도 줄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떠납니다. 덴마크로 갑니다. 일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린란드에는 미래가 없어 보입니다. 어업과 공무원밖에 없습니다. 겨울은 혹독합니다. 하루 종일 어둡습니다. 해가 안 뜹니다. 극야입니다. 우울증이 흔합니다. 자살률이 높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알코올 중독도 심각합니다. 사회 문제가 많습니다. 그린란드의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경제는 작습니다. 자립할 수 없습니다. 인구는 줄어듭니다. 독립은 요원합니다. 그런데 왜 강대국들이 관심을 가질까요? 왜 트럼프가 사려고 할까요? 답은 잠재력입니다. 그린란드에는 엄청난 것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은 작고 가난한 경제입니다. 하지만 미래는 다를 수 있습니다. 지구온난화가 모든 것을 바꾸고 있습니다. 빙하가 녹고 있습니다. 그 아래 무엇이 드러나고 있을까요? 히토류가 있습니다. 석유가 있습니다. 천연가스가 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루비가 있습니다. 사파이어가 있습니다. 엄청난 양입니다. 조사가 되었습니다.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채굴하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너무 춥기 때문입니다. 너무 멀기 때문입니다.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비용이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빙하가 녹고 있습니다. 접근이 쉬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원 가격이 올랐습니다. 히토류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전기차 때문입니다. 배터리 때문입니다. 반도체 때문입니다. 수요가 폭발했습니다. 그린란드가 갑자기 매력적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린란드에는 히토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히토류가 뭘까요? 스마트폰에 들어갑니다. 전기차에 들어갑니다. 풍력 발전기에 들어갑니다. 미사일에 들어갑니다. F-35 전투기에 들어갑니다. 현대 문명의 필수품입니다. 없으면 첨단 산업이 멈춥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문제는 중국이 독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히토류 생산의 70%가 중국입니다. 가공은 90%가 중국입니다. 거의 독점입니다. 위험합니다. 중국이 수출을 막으면 서방 산업이 마비됩니다. 실제로 중국은 이것을 무기로 사용합니다. 2010년 일본과 영토 분쟁이 있었습니다. 중국이 즉시 히토류 수출을 중단했습니다. 일본 경제가 흔들렸습니다. 광산 개발이 추진되었습니다. 호주 회사가 참여했습니다. 중국 회사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미국이 긴장했습니다. 중국이 그린란드 광산을 장악하면 안 된다. 압력을 넣었습니다. 덴마크 정부에 압력을 넣었습니다. 그린란드 정부에도 압력을 넣었습니다. 결국 중국 참여가 제한되었습니다. 하지만 개발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환경 문제 때문입니다. 그린란드 주민들이 반대했습니다. 2021년 총선이 있었습니다. 광산 반대파가 승리했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크바네펠드 프로젝트를 중단시켰습니다. 우라늄 채굴은 안 된다. 환경을 지켜야 한다. 개발이 무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은 아닙니다. 그린란드 곳곳에 광물이 있습니다. 북동부에는 아연이 있습니다. 시트리넨 광산입니다. 현재 유일하게 운영 중인 광산입니다. 안면을 생산합니다. 단열재로 쓰입니다. 규모는 작습니다. 경제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 하지만 상징적입니다. 채굴이 가능하다는 증거입니다. 석유와 천연가스도 있습니다. 서부 해안에 매장되어 있습니다. 동부 해안에도 있습니다. 추정 매장량이 상당합니다. 북해 유전과 비슷한 규모일 수 있습니다. 시추가 시도되었습니다. 2000년대 여러 회사들이 탐사했습니다. 쉐브론이 왔습니다. 엑손모빌이 왔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실망스러웠습니다. 기술적으로 너무 어려웠습니다. 빙산이 문제였습니다. 시추 장비에 부딪힙니다. 위험합니다. 날씨도 문제였습니다. 1년 중 몇 달만 작업 가능합니다. 비용이 천문학적이었습니다. 수익성이 없었습니다. 회사들이 철수했습니다. 2014년 이후 새로운 시추가 없습니다. 포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 때문입니다. 빙하가 녹고 있습니다. 그린란드 빙산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매년 2,800억 톤이 녹습니다. 엄청난 양입니다. 나쁜 소식입니다.
환경적으로는 재앙입니다. 하지만 자원 개발 측면에서는 기회입니다. 접근이 쉬워집니다. 채굴이 쉬워집니다. 운송이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북동부 해안은 1년 내내 얼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여름에 녹습니다. 배가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장비를 실어올 수 있습니다. 내륙도 마찬가지입니다. 빙하가 후퇴합니다. 땅이 드러납니다. 광물이 노출됩니다. 탐사가 쉬워집니다. 채굴 가능 지역이 확대됩니다. 인프라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공항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누크 공항이 새로 지어졌습니다. 2024년 완공되었습니다. 대형 항공기가 착륙할 수 있습니다. 직항이 가능해졌습니다. 물류가 개선되었습니다. 항구도 현대화되고 있습니다. 대형 선박이 접안할 수 있습니다. 중장비를 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린란드 정부도 태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덴마크 의존도를 낮춰야 합니다. 자체 수입이 필요합니다. 광산 개발이 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중합니다. 환경을 지켜야 합니다. 주민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 균형을 찾고 있습니다. 개발과 보존 사이의 균형입니다. 외국 투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호주 회사들이 관심을 보입니다. 캐나다 회사들도 옵니다. 중국도 여전히 노립니다. 직접 투자는 어렵습니다. 미국이 막습니다. 하지만 간접적으로 참여합니다. 합작 투자 형태로 들어옵니다. EU도 관심이 큽니다.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싶어 합니다. 그린란드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EU가 그린란드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2021년 원자재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히토류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수억 유로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환경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주민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투명하게 운영해야 합니다. EU의 전략적 움직임입니다. 미국은 어떨까요? 더 적극적입니다. 2020년 영사관을 재개설했습니다. 1953년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누크에 영사관을 열었습니다. 외교 존재감을 높였습니다. 투자도 약속했습니다. 12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광물 탐사에 쓰라고 했습니다. 인프라 개발에 쓰라고 했습니다. 목적은 명확합니다. 중국을 견제하는 것입니다. 자원만이 아닙니다. 그린란드의 진짜 가치는 위치입니다. 지리입니다. 지도를 펴보세요. 그린란드가 어디 있습니까? 북극입니다. 세계의 꼭대기입니다. 북미와 유럽 사이입니다. 완벽한 중간 지점입니다.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냉전 시대부터 중요했습니다. 지금은 더 중요해졌습니다. 북극 항로가 열리고 있습니다. 빙하가 녹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바닷길이 생깁니다. 두 가지 주요 항로가 있습니다. 첫째, 북동 항로입니다. 러시아 북쪽을 지납니다. 유럽에서 아시아로 가는 최단 경로입니다. 둘째, 북서 항로입니다. 캐나다 북쪽을 지납니다. 미국에서 아시아로 가는 최단 경로입니다. 그린란드는 두 항로의 중심에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할까요? 숫자로 봅시다. 현재 아시아 유럽 항로는 수에즈 운하를 지납니다. 거리가 21,000km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비용이 많이 듭니다. 북극 항로를 이용하면 12,000km입니다. 40% 단축됩니다. 2주가 절약됩니다. 연료비가 크게 줄어듭니다. 엄청난 이득입니다. 실제로 이용이 시작되었습니다. 러시아가 적극 추진합니다. 북동 항로 개발에 투자합니다. 쇄빙선을 건조합니다. 항구를 건설합니다. 2023년 통과 선박이 100척을 넘었습니다. 2013년에는 4척이었습니다. 스산또배 증가입니다. 앞으로 더 늘어날 것입니다. 2030년이면 연간 500척을 예상합니다. 중국도 관심이 큽니다. 빙상 실크로드라고 부릅니다. 1대1로의 북극 버전입니다.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협력합니다. 쇄빙선 기술을 개발합니다. 북극 항구에 투자합니다. 목표는 명확합니다. 새로운 무역로를 장악하는 것입니다. 미국과 유럽을 우회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것을 우려합니다. 북극이 중국, 러시아의 영향권이 되면 안보 위협입니다. 무역 위협입니다.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린란드가 핵심입니다. 그린란드를 장악하면 북극 항로를 감시할 수 있습니다. 통제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봉쇄할 수 있습니다. 전략적 가치가 엄청납니다. 역사적 선례가 있습니다. 파나마 운하입니다. 미국이 1903년 파나마 운하 지대를 장악했습니다. 조차했습니다. 100년간 통제했습니다. 왜일까요? 전략적 가치 때문입니다. 태평양과 대서양을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미국 해군력의 핵심이었습니다. 무역의 생명줄이었습니다. 그린란드도 비슷한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수에즈 운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이 1882년 이집트를 점령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수에즈 운하 때문이었습니다. 인도로 가는 최단 항로였습니다. 대영제국의 생명줄이었습니다. 통제권을 절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1956년 수에즈 위기가 일어났습니다. 이집트가 운하를 국유화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즉시 침공했습니다. 운하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북극 항로도 그만큼 중요해질 것입니다. 지금은 시작 단계입니다. 하지만 2050년이 되면 주요 무역로가 될 것입니다. 전 세계 해상 물동량의 10%가 지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엄청난 양입니다. 누가 통제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러시아일까요? 중국일까요? 미국일까요? 아니면 국제 공동 관리일까요? 그린란드의 위치가 결정적입니다. 북서항로는 그린란드 서쪽을 지납니다. 데이비스 해협을 통과합니다. 그린란드와 캐나다 사이입니다. 좁습니다. 병목 지점입니다. 여기를 통제하면 북서항로 전체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북동항로도 그린란드에서 가깝습니다. 감시할 수 있습니다. 군함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필요시 개입할 수 있습니다. 군사적 가치도 큽니다. 러시아 잠수함이 대서양으로 나갑니다. 어디를 통과할까요? 그린란드, 아이슬란드, 영국 간격입니다. GIUK 갭이라고 부릅니다. 냉전시대 핵심 초크 포인트였습니다. NATO가 여기를 감시했습니다. 소련 잠수함을 탐지했습니다. 봉쇄했습니다. 지금도 중요합니다. 러시아 잠수함이 여전히 지나갑니다. 그린란드에서 GIUK 갭을 감시합니다. 레이더 기지가 있습니다. 소나 시스템이 있습니다. 정찰기가 출격합니다. 잠수함 움직임을 추적합니다. 미사일 발사를 탐지합니다. 조기 경고 시스템입니다. NATO 방어의 최전선입니다. 그린란드 없이는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합니다. 중국 잠수함도 신경 써야 합니다. 아직은 북극에 없습니다. 하지만 곧 올 것입니다. 중국이 북극 진출을 추진합니다. 쇠빙선을 만듭니다. 북극 기지를 건설합니다. 잠수함도 보낼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그린란드의 가치는 더 올라갑니다. 감시 거점이 필수입니다. 미사일 방어도 중요합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쏩니다. 어디로 날아갈까요? 북극 상공입니다. 최단 경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린란드 상공을 지납니다. 여기서 탐지해야 합니다. 요격해야 합니다. 그린란드에 레이더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미사일 방어망의 핵심입니다. 실제로 미국이 이것을 추진했습니다. 2000년대 초 그린란드에 미사일 방어 레이더를 설치하려 했습니다. 덴마크와 협상했습니다. 그린란드 정부와도 협상했습니다. 반대가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우려했습니다. 러시아의 공격 목표가 되는 것 아닌가. 결국 보류되었습니다. 하지만 논의는 계속됩니다. 그린란드에는 이미 미군 기지가 있습니다. 툴레 공군 기지입니다. 1951년 건설되었습니다. 냉전 초기였습니다. 소련을 감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북극권 최북단 미군 기지입니다. 북위 76도입니다. 북극점에서 불과 1500km입니다. 전략적 위치입니다. 기지 규모는 상당합니다. 면적이 서울 여의도의 10배입니다. 활주로가 3km입니다. 대형 수송기가 이착륙할 수 있습니다. C-5 갤럭시가 뜹니다. 인력은 약 600명입니다. 군인과 민간 계약자입니다. 그린란드 인구의 1%가 넘습니다. 작은 경제에서는 상당한 비중입니다. 지역 경제에 기여합니다. 물품을 구매합니다.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간접 고용도 창출합니다. 무엇을 할까요? 조기 경보입니다. 미사일 탐지입니다. 거대한 레이더가 있습니다. 조기 경보 레이더입니다. 북쪽 하늘을 감시합니다. 러시아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탐지합니다. 북한에서 날아오는 미사일도 탐지합니다. 발사 후 몇 분 안에 포착합니다. 미국 본토에 경보를 보냅니다. 대응 시간을 확보합니다. 핵 억지력의 핵심입니다. 2020년부터는 우주군이 운영합니다. 미국 우주군 제802 1기지단입니다. 임무가 확대되었습니다. 우주 감시도 합니다. 위성을 추적합니다. 우주 쓰레기를 감시합니다. 적국의 위성 활동을 모니터링합니다. 중국 위성을 주시합니다. 러시아 위성도 추적합니다. 우주가 새로운 전장이 되고 있습니다. 툴레가 그 최전선입니다. 기지 운영 비용은 어마어마합니다. 정확한 숫자는 비공개입니다. 하지만 추정할 수 있습니다. 북극권 기지입니다. 모든 것이 비쌉니다. 난방비가 천문학적입니다. 영하 40도까지 내려갑니다. 물류비도 엄청납니다. 모든 물자를 공수해야 합니다. 연료, 장비 모두입니다. 연간 수천억 원은 들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국은 왜 이 비용을 감수할까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체 불가능합니다. 이 위치에서만 할 수 있는 임무입니다. 미사일 조기 경보는 시간 싸움입니다. 한 분이 중요합니다. 툴레에서 탐지하면 미국 본토까지 30분입니다. 대응할 시간이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탐지하면 20분밖에 없을 수 있습니다. 10분 차이가 생사를 가릅니다.
NATO도 이 기지를 이용합니다. 덴마크가 NATO 회원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린란드도 자동으로 NATO 우산 아래 있습니다. 공동 방위 조약입니다. 툴레 기지는 NATO 자산이기도 합니다. 유럽 방어의 일부입니다. 러시아 미사일은 북극을 넘어 유럽으로도 갑니다. 툴레가 그것을 막는 첫 번째 선입니다. 하지만 논란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1951년 기지 건설 때 일어난 일입니다. 툴레에 이누이트 마을이 있었습니다. 약 130명이 살았습니다. 조상 대대로 살던 땅이었습니다. 미군이 강제로 이주시켰습니다. 150km 떨어진 곳으로 보냈습니다. 새 마을 카나크입니다. 보상은 거의 없었습니다. 사과도 없었습니다. 주민들은 수십 년간 투쟁했습니다.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땅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덴마크 정부를 상대로 소송했습니다. 2003년 덴마크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원고 패소였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실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압력은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덴마크 정부가 협상했습니다. 2009년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완전한 해결은 아니었지만 진전이었습니다. 1968년에는 더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B-52 폭격기가 추락했습니다. 툴레 기지 근처 얼음 위였습니다. 핵폭탄 4발을 싣고 있었습니다. 수소폭탄이었습니다. 폭격기가 불에 탔습니다. 얼음이 녹았습니다. 핵폭탄이 바다에 빠졌습니다. 플루토늄이 유출되었습니다. 방사능 오염이 발생했습니다. 미군과 덴마크군이 정화 작업을 했습니다. 6개월이 걸렸습니다. 방사능 물질을 수거했습니다. 오염된 얼음을 치웠습니다. 하지만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바다 깊숙이 가라앉았습니다.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그곳에 있습니다. 환경 위협입니다. 주민들은 불안해합니다. 물고기가 안전한가? 물이 오염된 것은 아닌가? 2016년 기밀 문서가 공개되었습니다. 덴마크 국립기록보관소가 공개했습니다.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1968년 사고 당시 핵폭탄 하나가 실종되었다는 것입니다. 4발 중 3발만 회수되었습니다. 한 발은 바다 밑에 여전히 있습니다. 미군과 덴마크 정부가 숨긴 것입니다. 50년간 비밀이었습니다. 스캔들이었습니다. 그린란드 주민들이 분노했습니다. 우리 땅에 핵폭탄이 있다고? 50년간 몰랐다고?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덴마크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졌습니다. 미국에 대한 불신도 커졌습니다. 독립운동에 힘이 실렸습니다. 덴마크는 우리를 보호하지 않는다. 미국은 우리를 존중하지 않는다. 독립해야 한다. 이런 역사가 있음에도 미국은 툴레 기지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대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관계 개선에 노력합니다. 그린란드 정부와 직접 소통합니다. 과거에는 덴마크를 통해서만 소통했습니다.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그린란드를 독립적 파트너로 대우합니다. 존중합니다. 투자를 약속합니다. 2020년 미국이 그린란드에 영사관을 재개설했습니다. 1953년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67년 만입니다. 누크의 문을 열었습니다. 상징적 의미가 큽니다. 그린란드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직접 외교를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신호입니다. 투자도 약속했습니다. 1,2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나 약 160억 원입니다. 그린란드 경제 규모를 보면 작지 않은 금액입니다. 어디에 쓸까요? 광물 탐사입니다. 관광 산업입니다. 인프라 개발입니다. 교육입니다. 조건은 투명해야 합니다. 환경을 지켜야 합니다. 주민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목적은 명확합니다. 영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린란드를 친미 국가로 만드는 것입니다. 중국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러시아를 견제하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린란드를 미국 영향권에 두는 것입니다. 독립하더라도 미국과 가까운 나라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전략적 투자입니다. 2019년 8월 트럼프가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그린란드를 사고 싶다. 세계가 놀랐습니다.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백악관 보좌관들에게 지시했습니다. 법률 검토를 하라. 얼마에 살 수 있는지 알아보라.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전 세계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진지했습니다. 8월 중순 트럼프가 트위터에 썼습니다. 그린란드 사진에 황금 빌딩을 합성한 이미지였습니다. 농담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린란드를 개발하고 싶다. 미국 것으로 만들고 싶다. 덴마크가 반응했습니다. 메테 프레데릭센 총리가 발언했습니다. 터무니없다. 그린란드는 팔 물건이 아니다. 단호했습니다.
트럼프가 화를 냈습니다. 덴마크 국빈 방문을 취소했습니다. 2주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외교적 결례였습니다. 동맹국에 대한 모욕이었습니다. 덴마크가 당황했습니다. NATO 동맹인데 이럴 수 있나? 유럽이 비난했습니다. 미국이 무례하다. 트럼프가 상식이 없다. 하지만 트럼프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트럼프의 즉흥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계산이 있었습니다. 전략이 있었습니다. 미국 국방부와 국무부가 이미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린란드의 전략적 가치를 분석했습니다. 중국의 북극 진출을 우려했습니다. 러시아의 군사 활동을 경계했습니다.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2016년 중국 기업이 그린란드에 투자를 시도했습니다. 폐광산을 사려고 했습니다. 중국 교통건설공사였습니다. 국영 기업입니다. 또 공항 건설에도 참여하려 했습니다. 누크, 일룰리사트, 시시뮤트 공항입니다. 6억 달러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린란드 GDP의 20%였습니다. 거액이었습니다. 미국이 개입했습니다. 덴마크에 압력을 넣었습니다. 중국이 그린란드에 발판을 마련하면 안 된다. 안보 위협이다. 국방장관이 직접 코펜하겐을 방문했습니다. 제임스 매티스였습니다. 덴마크 국방장관을 만났습니다. 경고했습니다. 중국 투자를 막아라. 효과가 있었습니다. 덴마크 정부가 움직였습니다. 그린란드 공항 건설에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직접 나선 것입니다. 중국 자금이 필요 없게 만들었습니다. 6억 달러를 댔습니다. 그린란드는 환영했습니다. 중국은 배제되었습니다. 미국의 압력이 통한 것입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했습니다. 그린란드를 아예 미국 영토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중국 걱정이 없어집니다. 러시아 걱정도 없어집니다. 북극 항로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자원도 손에 넣습니다. 일석이조가 아니라 일석삼조, 사조였습니다. 트럼프식 사고방식이었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자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역사적 선례도 있었습니다. 미국은 영토를 사본 적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이 알래스카입니다. 1867년 러시아로부터 샀습니다. 720달러를 주고 샀습니다. 당시 엄청난 비난을 받았습니다. 쓸데없는 얼음덩어리를 샀다. 돈 낭비다. 휴어드의 냉장고라고 불렸습니다. 국무장관 윌리엄 휴어드가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루이지애나도 샀습니다. 1803년 프랑스로부터 샀습니다. 1500만 달러를 주고 샀습니다. 면적이 어마어마했습니다. 215만 제곱킬로였습니다. 현재 미국 영토의 23%입니다. 믿을 수 없는 거래였습니다. 나폴레옹이 급전이 필요해서 팔았습니다. 미국은 기회를 잡았습니다. 트럼프는 이런 역사를 알았습니다. 알래스카를 샀듯이 그린란드를 사면 된다. 나쁜 거래가 아니다. 하지만 시대가 달랐습니다. 19세기와 21세기는 다릅니다. 영토 매매가 더 이상 흔하지 않습니다. 국제법이 달라졌습니다. 주민 자결권이 중요해졌습니다. 식민주의 시대가 아닙니다. 마지막 영토 매매는 언제였을까요? 2017년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 사이였습니다. 티란과 사나피르 섬이었습니다. 무인도였습니다. 홍해에 있었습니다. 전략적 가치가 있었습니다. 이집트가 사우디에 넘겼습니다. 돈은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투자를 받았습니다. 사우디가 이집트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그 전은 1963년이었습니다. 소독과 네덜란드 사이였습니다. 국경 마을 몇 개를 교환했습니다. 작은 거래였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60년 전입니다. 영토 매매는 시대착오적입니다. 그린란드를 사는 것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인구가 사는 곳입니다. 자치정부가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실제로 그린란드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2019년 8월 이후 여러 번 실시되었습니다. 결과는 복잡했습니다. 일부는 찬성했습니다. 미국이 되면 부유해질 것이다. 덴마크보다 낫다. 하지만 다수는 반대했습니다. 우리는 팔릴 물건이 아니다. 독립을 원한다. 독립 여론이 높습니다. 약 60%가 독립을 지지합니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습니다. 경제적 자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딜레마입니다. 독립하고 싶지만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미국에 팔리고 싶지도 않습니다. 덴마크와의 관계도 애매합니다. 불만은 많지만 완전히 끊을 수도 없습니다. 미국이 된다면 어떨까요? 장점이 있습니다. 경제 지원이 늘어날 것입니다. 인프라가 개선될 것입니다. 일자리가 생길 것입니다. 알래스카처럼 주가 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미국 시민이 됩니다. 자유롭게 미국 본토로 갈 수 있습니다. 기회가 넓어집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정체성을 잃습니다. 그린란드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누이트 문화가 희석될 수 있습니다. 자치권을 잃습니다. 워싱턴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군사기지가 늘어날 것입니다. 환경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개발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트럼프가 다시 당선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말했습니다. 그린란드를 미국 영토로 만들겠다. 이번에는 더 강경했습니다. 경제적 수단을 쓸 것이다. 필요하다면 군사적 수단도 배제하지 않겠다. 충격적이었습니다. 동맹국을 위협하는 것이었습니다. NATO 회원국을 위협하는 것이었습니다. 덴마크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유럽이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밀어붙였습니다. 그린란드 주민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일부는 기회로 봤습니다. 미국과 협상에서 더 많은 지원을 받자. 하지만 대부분은 불안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과장이지만 두려움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미국이 그린란드를 살 가능성은 낮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왜일까요? 첫째, 덴마크가 팔지 않습니다. 명확히 거부했습니다. 그린란드는 팔 물건이 아니다.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둘째, 그린란드 주민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여론조사가 증명합니다. 셋째, 국제법상 문제가 많습니다. 주민 자결권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넷째, 정치적 비용이 너무 큽니다. NATO 동맹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발언이 완전히 헛된 것은 아닙니다. 효과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린란드의 중요성을 부각시켰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그린란드가 왜 중요한가? 사람들이 질문했습니다. 답을 찾았습니다. 히토류가 있습니다. 북극 항로가 있습니다. 전략적 가치가 있습니다.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미국 의회도 움직였습니다. 그린란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예산이 늘었습니다. 지원금이 증가했습니다. 영사관이 재개설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트럼프 발언 이후 일어났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트럼프의 계산이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영향력을 키우는 것은 가능합니다. 중국도 자극받았습니다. 미국이 그린란드에 관심을 보이자 중국도 더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투자를 늘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견제당했습니다. 미국과 덴마크가 막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그린란드 진출은 제한되었습니다. 트럼프의 목적이 달성된 셈입니다. 실제로 사지 않았지만 중국을 밀어냈습니다. 이유도 반응했습니다. 그린란드에 대한 투자를 늘렸습니다. 원자재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수억 유로를 약속했습니다. 왜일까요? 미국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중국에게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린란드를 유럽 영향권에 두기 위해서입니다. 트럼프 발언이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덴마크는 어떨까요? 처음에는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행동했습니다. 그린란드에 대한 투자를 늘렸습니다. 국방비를 증액했습니다. 그린란드 방어를 강화했습니다. 새로운 순찰선을 배치했습니다. 레이더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했습니다. F-16 전투기가 정기적으로 초계 비행을 합니다. 그린란드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린란드 자체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구나. 강대국들이 원하는구나. 협상력이 생겼습니다. 덴마크에 더 많은 자치권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지원금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자치권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외교권 일부를 이양받았습니다. 무역협상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그린란드가 미국 영토가 될 가능성은 여전히 낮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영향력은 계속 커질 거답니다. 투자가 늘어날 것입니다. 군사 협력이 강화될 것입니다. 툴레 기지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지가 건설될 수도 있습니다. 그린란드는 사실상 미국의 보호령이 될 수 있습니다. 독립 가능성은 어떨까요? 장기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경제적 자립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불가능하지만 미래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자원 개발이 성공한다면, 히토류 채굴이 시작된다면, 석유가 나온다면, 관광 산업이 성장한다면, 북극 항로에서 통행료를 받는다면 수입이 생깁니다. 덴마크 보조금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2040년이나 2050년쯤 독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독립은 아닐 것입니다. 군사 방어는 어떻게 할까요? 자체 군대를 가질 수 없습니다. 인구가 너무 적습니다.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NATO에 가입합니다. 아이슬란드 모델입니다. 자체 군대는 없지만 NATO 회원국입니다. 미군 기지가 있습니다. 그린란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반발할 것입니다. 북극에서 영향력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투자를 계속 시도할 것입니다. 외교 압력을 넣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지리적으로 너무 멉니다. 미국이 코앞에 있습니다. 캐나다도 가깝습니다. 유럽도 가깝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너무 멉니다.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기후변화는 계속됩니다. 빙하는 계속 녹습니다. 그린란드는 계속 변합니다. 접근이 더 쉬워집니다. 자원 개발이 더 쉬워집니다. 북극 항로가 더 활성화됩니다. 그린란드의 가치는 계속 올라갑니다. 강대국들의 관심은 계속됩니다.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입니다. 그린란드 주민들은 선택해야 합니다. 어느 쪽에 설 것인가? 미국인가? 유럽인가? 중국인가? 아니면 독자 노선인가?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미국은 안보를 제공하지만 자치권을 제한합니다. 유럽은 자치권을 존중하지만 투자가 적습니다. 중국은 투자는 많지만 정치적 부담이 큽니다. 독자 노선은 자유롭지만 위험합니다. 현명한 선택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균형일 것입니다. 한쪽에 완전히 기대지 않는 것입니다. 미국과는 안보 협력을 합니다. 유럽과는 경제 협력을 합니다. 중국과도 제한적 교역을 합니다. 모두와 관계를 유지합니다.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습니다. 어렵지만 가능합니다. 싱가포르가 그렇게 했습니다. 작지만 독립적입니다. 그린란드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크기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구 5만 7천, GDP 33달러의 작은 경제입니다. 하지만 세계를 움직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사려고 합니다. 중국이 투자하려 합니다. 유럽이 지원합니다. 러시아가 주시합니다. 왜일까요? 위치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략적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사려던 섬, 그린란드, 결국 사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관심은 계속될 것입니다. 투자는 계속될 것입니다. 경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작은 섬이 강대국들을 움직이는 이야기는 계속됩니다.